지난 시간에는 조조의 1차 서주 침공과 진궁, 장막의 배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조는 진궁과 장막의 배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2차 서주 침공 중이던 조조는 진궁과 장막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대를 연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상황은 조조군이 온다고 하여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견성과 범현, 동아현을 제외한 연주에 있는 대부분의 군과 현은 조조의 연주에서의 악행과 서주 대학살의 여파로 모두 진궁에게 호응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견성현에서 색출한 내통자들에게 순욱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정보란 진궁이 자신들에게 회유되지 않았던 동아현과 범현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아현은 진궁이 황하를 끼고 우회하여 공격할 것이며 범현은 진궁의 부하가 공격하러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남은 곳이라도 지키기 위해 순욱은 정욱을 보내 범현과 동아현을 안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정욱은 범현에 들려 범현의 현령에게 지금은 연주의 대부분이 여포에게 호응하지만 필시 여포의 능력으로는 연주를 점령할 수 없으며 진궁과의 관계는 군신관계가 아니기에 반드시 그 둘이 뜻을 같이 할 수 없으므로 결국엔 조조가 이길 것이라며 범현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현 현령은 정욱의 말을 받아들여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정욱이 동아현으로 간 뒤 진궁이 보낸 군사들이 도착했으나 범현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범현에서 나와 동아현으로 향하면서 진궁이 황하를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동대를 파견하여 창정진으로 가서 나룻길을 끊었습니다. 그런 뒤 정욱은 동아현으로 들어가 현령과 힘을 합쳐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수비태세를 굳게 하였습니다. 진궁은 계획대로 황하를 통해 창정진에 도착했으나 창정진이 파괴되어 배를 정박시킬 수 없었기에 계획을 실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견성현은 복양현에서 여포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왔는데 순욱이 수비태세를 견고히 하였기에 이기지 못하였고 여포는 다시 복양현으로 돌아가 주둔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욱과 정욱이 끝까지 견, 범, 동아를 지켜낸 덕분에 조조는 다시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연주에 도착하자 정욱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호가 복양현에서 여포의 계략에 침착하게 대응한 점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뒤 조조는 군을 정비하여 복양현에 있는 여포를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조인에게는 별도의 기동대로 제음군 구양현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여포는 군대 일부를 복양현의 서쪽에 주둔시켰는데 조조는 악진을 선봉장으로 하여 그들을 습격하여 격파했습니다. 또한 조조는 우금에게 별도의 군사를 주어 복양현 남쪽으로 진군시켰고 우금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여포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여포가 서쪽으로 구원하러 와서 조조군과 여포군은 육박전을 펼치면서 하루종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조조가 적진을 함락시킬 사람을 뽑자 전휘가 제일 먼저 응하였고 조조는 전휘를 부대장으로 삼아 추후 모집에 응한 자들을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방패도 없이 두꺼운 옷과 갑옷을 껴입은 후 긴 창과 극을 양손에 들고 적군에 돌진하였습니다.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휘와 돌격병들은 적진에 도달하자 여포군이 일제히 공격을 가했습니다. 전휘는 병사들에게 대열을 갖추고 대기하라고 명령하고는 적이 10보의 거리에 오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포군이 10보의 거리에 오자 병사들이 전휘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휘는 병사들에게 다시 5보의 거리에 오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포군은 점점 다가왔고 병사들은 점점 겁이 났습니다. 여포군이 5보의 거리로 오자 병사들이 적이 5보의 거리에 왔다고 급박하게 말하니 전휘가 쌍극을 쥐고 크게 소리치며 일어나 돌격하여 쌍극을 휘두르니 여포군이 일제히 넘어졌고 여포군은 전휘의 기세에 눌려 후퇴하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전투는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조는 전휘의 공을 인정하여 친위병의 수장으로 삼아 항상 자신의 좌우를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복양현에 있던 조조의 스파이가 복양현의 동쪽 성문을 열었고 조조군은 동쪽으로 가서 마침내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성에 들어가자 동쪽 성문을 불태우며 오늘 복양현을 점거하지 못하면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조조가 배수의 진을 치고 청주병을 앞세워 여포군을 공격하였으나 여포의 기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포의 공격에 청주병이 와해되자 조조가 배수에 진을 치며 한 마리 무색하게도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포군은 도망가는 조조군을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조가 여포의 병사들에게 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포군은 조조임을 몰라보고 조조에게 조조가 어디 있냐고 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조는 누런 말을 한 자가 조조라고 말하자 병사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 모두 조조가 가리키는 자를 쫓아가니 조조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불러온 동쪽 성문으로 가서 불을 뚫고 탈출하여 군영에 간신히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이 전투에서 하우도는 날아오는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 왼쪽 눈을 잃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우도는 눈을 다친 후부터 군대 내에서 하우영과 같은 하우씨라 헷갈리지 않기 위해 맹하우라 불렸는데 이를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또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화를 낼 정도로 눈의 상처는 그에게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조조가 복양현에서 살아 돌아오자 곧바로 원소에게 지원을 요청해 5천여 명의 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위로하고 공성 무기를 만들어 다시 여포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 복양현으로 진군하여 여포군과 100여일간 전투를 벌였으나 조조군이 복양현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침 메뚜기 떼가 발생하여 식량이 떨어져 조조는 그대로 견성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포도 메뚜기 떼와 그동안의 전투로 복양현이 황폐화되자 사냥군으로 가서 주둔하였습니다. 그 후 원소가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자신이 보호해줄 테니 조조의 가족들을 업으로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조조는 메뚜기 떼로 식량도 바닥이 난 상태며 거점도 3개의 현밖에 없었기에 자신감을 잃어 이 요청을 받아들여 원소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견성현에 잠시 온 정욱이 이를 듣고는 조조에게로 가서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조의 힘, 자신과 순욱의 지력이면 천하를 먹을 수 있다며 조조를 다 일렀습니다. 이에 조조는 의기소침했던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욱 덕분에 정신 차린 조조는 메뚜기 떼로 인한 군량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조홍과 우금을 별도로 보내 동평국 수장현 등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동평국을 점거한 후 그곳에서 군량을 모아서 군에 공급하며 군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서주에서는 도겸이 병이 위독해져 미축에게 서주를 유비에게 맡긴다고 말하고는 죽었습니다. 이에 미축이 서주의 호족들을 이끌고 유비에게 가서 서주를 부탁했습니다. 이 제안에 유비는 자신이 맡을 수 없다며 거절하고는 원술에게 서주를 맡기자고 역제안하였습니다. 지인 등이 유비의 말에 반박하며 원술은 교만하여 서주를 맡을 인재가 아니라며 유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축의 무리 사이에는 북계산 공흉도 있었는데 그도 원술은 절대 안 된다며 유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패에서 유비에게 등용되었던 진군만이 원술과 여포의 위험이 있기에 서주를 맡으면 안 된다며 유일하게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진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미축, 진 등의 강한 요청으로 도겸에 이어 서주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도 유비는 내심 서주를 원했으나 서주에 어떤 지지 기반도 없었기에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주변 반응을 본 뒤 호족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 등은 곧바로 원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유비가 서주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소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 도겸은 공손찬과 동맹이었지만 원소가 공손찬을 기주에서 몰아내고 하북의 실세가 되었고 또한 공손찬은 유주에서 민심을 잃었기에 서주 세력이 공손찬과 손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소 또한 청주 지역에서 공손찬과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에 유비를 인정함으로써 서주 세력에게 자신의 편까지는 아니지만 중립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동평국을 통해 군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조조는 195년 제음군 정도현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도현의 수비가 굳건하여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이때 여포가 구원군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조조군은 구원군으로 도착한 여포군을 공격하여 대파하였으나 제음군은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조는 사냥군 거야현을 공격하였는데 여포가 또다시 구원하러 왔으나 이번에는 정도현과 다르게 거야현을 함락시켰습니다. 조조는 이 승기를 타고 도겸이 죽어 주인이 없어진 서주까지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순욱이 지금 서주가 문제가 아니라 연주부터 제대로 점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선 보리를 수확하여 곡식을 비축한 뒤 여포와 진궁을 한 번에 격파하고 그 뒤에는 원수를 토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서주는 보리를 수확해 식량을 비축한 상태이며 지난 학살로 조조에 대한 원망이 커서 죽기 살기로 조조군을 맞이할 것이고 여포를 놔두고 서주를 공격한다면 서주와 여포 간의 동맹을 맺어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에 진짜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수은흑의 말을 듣고 일단 서주는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이후 여포는 진군과 동민현에서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조조가 주둔하고 있는 거야현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조조군 대부분이 보리를 수확하러 나갔기에 남아있는 자가 1,000명도 되지 않아서 군영을 견고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병사들을 반으로 나누어 한 무리는 서쪽에 큰 제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매복시키고 나머지 무리는 여포 군을 제방까지 유인하는 역할을 시켰습니다. 여포가 군영을 공격하려고 출진하자 유인조가 후퇴하며 싸웠고 여포는 더욱 추격을 가했습니다. 여포군이 제방에 이르자 매복조가 제방에서 튀어나와 여포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여포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란에 빠져 후퇴하였고 조조군은 여포군을 추격하여 대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조는 악진과 우금을 앞세워 여포군이 있던 정도현을 다시 공격하여 점거함과 동시에 조홍에게는 별도로 병사들을 이끌게 하여 연주의 여러 현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여포와 진궁은 연주에서 세력이 거의 없어지자 서주로 달아났으며 장초는 진류군 옹구현에 주둔하였습니다. 장막은 자신의 가족들을 장초에게 맡긴 후 여포를 따라갔습니다. 유비는 여포가 서주로 오자 일단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여포는 유비를 처음 보고는 인품에 감탄하여 그에게 예우를 다했습니다. 또한 유비에게 자신이 동탁을 죽인 장본인인데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한탄하였고 유비는 술과 음식으로 그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어느 정도 유비와 친해졌다고 생각한 여포는 유비를 동생으로 삼았습니다. 유비는 여포와 대화하다가 보니 그의 허세어 말 바꾸기가 예사롭지 않아 겉으로는 여포에게 예우를 다하면서도 속으로는 여포를 꺼려했습니다. 여포를 놓친 조조는 장초를 치기 위해 옹구현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장막은 원술에게 구원 요청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섰으나 가는 도중에 그의 부하에게 살해되어 죽고 맙니다. 이에 지원군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장초는 악진과 우금의 활약으로 옹구현이 조조군에 점령되자 조조에게 잡히기 전에 자결하였습니다. 장막과 장초가 죽었지만 조조는 화가 풀리지 않아 장막, 장초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조조는 옹구현에서의 전투를 끝으로 다시 연주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안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조조를 정식으로 연주목에 임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눈을 장안으로 돌려 여포와 왕윤을 몰아내고 장안을 차지한 이각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